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드리는 건강 채널 매일 건강소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72세 순자 할머니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진 건 몸 하나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인데요. 그런 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나는 왜 평생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자식들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친 뒤엔 동네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죠. 언제나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라고 말하며 남들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고 자식들은 출가하고 남편은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상황. 집에 혼자 남은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며 느낀 공허함은 그 어떤 바쁜 날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많은 50, 60대 이상 청취자 여러분께도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모 봉양, 사회생활.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온 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과연 진짜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의 존재를 되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써보는 일기였죠. 그 노트 맨 첫 장에 적은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돌보며 살아야겠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지금 와서 뭐하러 이런 걸 하나 싶기도 하고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도 했답니다. 엄마, 그런데 시간 쓰지 마세요. 하는 말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꺾이고 또 접어두곤 했지요. 하지만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할머니는 점점 자신을 회복해 갔습니다. 하루 10분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일기를 쓰고 틈틈이 공원 산책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죠. 하늘을 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말 참 인상 깊지 않으신가요? 오늘 오디오북은 순자 할머니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노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사회와 거리가 생기고 외로움과 회한이 밀려오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건강소와 함께 몸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법에 대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매일 건강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순자 할머니의 몸 관리 편으로 이어가 볼게요. 건강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은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70이 넘도록 병원이라고는 거의 안 가신 분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져 하며 참는 게 일상이었죠. 사실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보통 모습 아닐까요? 조금 아픈 건 당연한 일, 병원은 참다 못해 가는 곳. 하지만요,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처음 몸의 이상을 느낀 건 남편 간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른 손엔 식사쟁반을 들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허리와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근육이 놀랐겠지 싶었는데 통증은 점점 잦아지고 나중에는 밤에도 잠을 설치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 챙기고 집안일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늘 들어온 말이 있었죠. 노인네가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당신 먼저 병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나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질까봐 걱정이야. 그 말을 들은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평생을 챙기기만 했던 남편 입에서 당신도 좀 챙겨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깨달았죠. 그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지역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였고 무릎 사이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 시작하시면 수술 없이도 10년은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몸을 돌보자. 처음에는 정말 쉬운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기지개 켜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20분 공원 걷기, 그리고 저녁마다 관절 스트레칭. 이런 소소한 실천을 몇 주, 몇 달 쌓아가니 신기하게도 몸이 반응을 보였답니다. 걸음이 더 가벼워졌고 밤에도 통증이 덜했죠. 무엇보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었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이후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동년배들과 함께 웃으며 땀 흘리는 시간이 삶의 큰 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여사님이라는 분은 70대 중반인데도 팔굽혀펴기를 10개나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해준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나이에 몸 쓰는 거, 돈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투자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나이에 뭘 해라고 생각할 때 몸은 그걸 듣고 실제로 더 굳어가고 약해지죠.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몸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루 5분씩 무릎 돌리기와 어깨 풀기. 이건 혈액순환과 관절 유연성에 좋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둘째, 따뜻한 물 2컵을 매일 드세요. 주무시고 일어난 직후 1컵, 주무시기 전 1컵 몸속 순환을 도와주고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 20분 걷기.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정돈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넷째, 주 1회 이상 건강 상담 받기. 복지관이나 보건소에도 상담 프로그램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세요. 순자 할머니가 몸을 챙기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자각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몸은 나중에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바탕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몸 관리 여정처럼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매일 건강소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함께 건강한 인생을 이어가 봅시다. 순자 할머니는 몸을 조금씩 회복하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속 허전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이유 없이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도 밤마다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죠. 사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마음 관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감정은 쌓이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걸 할머니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복지관 건강 프로그램을 다니던 중 심리 상담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요즘은 마음이 어떠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몸이 아닌 마음을 묻는 순간 묵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죠. 상담사와의 만남은 순자 할머니의 전환점이 됩니다. 상담사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쓰면 쓸수록 닳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풀어야 더 튼튼해집니다. 이 말은 할머니의 오래된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만 배워온 세월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일기 쓰기였습니다. 이제는 몸 일기가 아니라 마음 일기였죠.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해서예요. 화가 났는지, 즐거웠는지, 슬펐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며칠, 몇 달 지나면서 종이에 쌓이는 글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을 나누는 모임 참여였습니다. 복지관에는 동년배 어르신들이 모여 그날의 일상을 나누고 웃고 위로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친밀함을 느끼게 되죠. 모임에서 만난 이 여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을 나눌 친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그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마음 관리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혼자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며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 번째 변화는 감사 습관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본 것, 복지관 가는 길에 핀 작은 꽃, 자식과 손주에게서 걸려온 짧은 안부 전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서서히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노년에 겪게 되는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음 관리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작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 웃음이 돌아왔어요. 웃음이 돌아오니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몸의 통증이 줄어도 마음이 막혀 있으면 인생이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마음이 열리면 작은 바람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하신가요? 오늘부터 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조금 털어놓기,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아보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마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매일 건강소 채널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 대해 순자 할머니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마지막으로 마주한 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몸을 챙기고 마음을 가꾸면서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 버티듯 사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느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예전보다 활동이 편해졌고 마음이 안정되니 감정의 기복이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추억을 떠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모습, 남편과 함께 장에 가던 길, 친정에서 함께 웃던 부모님 얼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기억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쁜 기억과 서운한 기억, 후회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해야겠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사람 정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연락을 끊은 이유가 사소한 오해였던 경우도 있었고, 정작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돈 문제로 다투고 연락이 끊겼던 분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전화를 받은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더 미안했어.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로 40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물건 정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 버리지 못한 추억의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버리기 아까워 망설였지만 정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물건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 그 자체가 추억은 아니구나. 그래서 옷장, 서랍, 창고를 차근차근 비우기 시작했죠. 자식들이 쓰지 않는 학용품, 이제는 입지 않는 옷, 남편이 쓰던 낡은 신문 스크랩,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온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직 살 날이 많고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질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랐죠. 그래서 작은 공책에 자신의 소망과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 내 물건 중 버리지 말고 꼭 간직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편과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말, 손주들에게 남기는 인생 조언.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 마음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니 마음이 비워졌고 비워지니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아직 마음속 상자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묻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 버리기, 나만의 마음 노트 만들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순자 할머니가 남긴 따뜻한 인생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노트 한 구석에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크게 불러봅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한 문장은 72년을 남만 챙기며 살아온 한 사람의 깊은 고백이자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순자 할머니의 삶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는 습관.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매일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구나. 참 고맙다. 울고 싶은 날엔 마음껏 울어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응원한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 할머니의 말이 이해가 될 거란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챙기는 일이란 걸. 몸이 아플 땐 참지 말고 돌보고, 마음이 아플 땐 속이지 말고 꺼내서 말하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길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단다. 나는 이제야 그걸 알게 됐단다. 우리 손녀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해.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이 편지를 읽고 손녀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할머니는 내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바쁘고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돌아보게 되는 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치와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야,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는 매일 건강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